여기 배댓이 뭐였냐면 결혼할 때 집안 환경 보는 이유, 가정교육 보는 이유가 배댓이었어요. 놀랍긴 하다. 이 정도까지라고? 그리고 오늘도 이제 한방 언니 콘텐츠 2개 있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 아나운서입니다. 그 다음에 뭐 얼굴 이쁘대요. 얼굴 상타치, 직업국, 연봉 5천, 저축 8천. 한방 언니께서 처음 들어본 미인대라고 해요. 그래도 1등이래요. 그리고 본인은 3개 반이라고 생각한대. 5개 만점에 점수가. 나이랑 모아놓은 돈 부족해서, 그리고 지상파 아나운서가 아니고 지방 케이블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별 3개 받으셨습니다. 와, 이게 별 셋이 되는구나. 일단 뭐 치과 의사나 뭐 이런 돈 많은 사람이랑 결혼을 좀 하고 싶대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결혼했고, 자기 친한 언니도 얼마 전에 치과 의사랑 결혼을 했대. 그리고 자기 전 남친도 치과 의사였대. 그러면 전 남친이랑 왜 헤어지시게 됐나요? 하니까 전 남친이 자기 외모는 마음에 들어 했는데 결혼 얘기를 꺼내니까 수입이 너무 적다고 했대요. 그 남자친구는 여자가, 자기 아내가 2천만 원은 벌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치과 의사가 보통 치과 의사는 아니었겠죠. 뭐 개원의라든지 집안이 좋다든지 했겠죠. 그리고 전 남친이 가슴 작은 거에 불만이 좀 있어서 헤어지고 나서 C컵으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벌가로 시집 가신 선배 아나운서분이 있잖아요. 이러면서 저도 좀 그렇게 되고 싶다고. 근데 그분은 진짜 존예잖아요. 그분 이름 뭐였지? 재벌이랑 결혼한 사람? 노현정 말고 최근에 그 머리 시원한 사람이랑 결혼한 사람 있잖아. 그 자기 남자친구 만날 때 재산 같은 거 안 본다고 해놓고 재벌이랑 결혼한 조수혜 아나운서. 조수혜 아나운서 제가 사진 한번 보고 계십니다. 이분은 92년생이시고, 아니 이분은 존예잖아. 이분은 그냥 여배우급으로 예쁘잖아요. 장난치냐고. 이런 사람이면 뭐 결정사도 필요도 없죠. 그냥 여기저기서 누구 한번 만나봐라 100통씩 받을 텐데. 조수혜 아나운서가 누구랑 결혼했었더라? 박서원 씨인데 두산의 셋째 아들인가 그랬었죠? 두산그룹 셋째 아들. 13살 나이 차이. 이분이 한 30쯤에 결혼한 것 같네요. 그럼 나이는 10살까지는 되고, 직업은 의사, 검사, 가업 승계, 그러니까 뭐 기업인 이런 거겠죠. 그리고 부모님 노후는 세모 정도 된다고 하시고, 결혼하면 살림만 하고 싶대요. 이런 분들이 아직도 너무 많아. 나이 많고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고, 결혼하면 그냥 은퇴하고 싶고, 이거는 사랑이 아니잖아. 그냥 뻔이잖아. 근데 이분이 좀 다행인 건 뭐냐면 나이를 10살 이상도 띠동갑까지도 지금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33세니까 40대 중반에 돈 많은 남자랑 결혼은 할 수도 있겠네요. 가능할 수 있겠네. 또 아나운서라는 명함도 있고. 그리고 모아놓은 돈이 왜 이렇게 적냐고 하니까 자기 몸에 들어갔대요. 전반적인 튜닝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요리도 잘하고 남자 비위도 잘 맞추고 애교가 진짜 많다고 합니다. 앞에 이제 남자 PD들이 있잖아요. 니들이면 만날 거야? 라고 하니까 연애만 하고 싶다고 합니다. 성형은 좀 많이 하셨다고 해요. 거의 다 하셨대요. 눈, 코, 입에 얼굴형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슴도 수술하셨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런 좀 사랑 없이 결혼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별로 보기 좋지는 않죠, 사실. 그리고 전 이게 좀 신기했는데 21살이에요. 나이 차이 15세까지 된다 그랬나? 아무튼 이런 분이 한 분이 나오셨어. 이게 좀 특이사항이 뭐냐면 일단 예쁘십니다. 키도 크고 미인임. 특이사항, 엄마가 첩이 그냥 표준어죠. 그래서 그냥 쓰겠습니다. 첩이라고 표현하진 않던데 엄마가 첩이에요. 아빠가 계신데 아빠 호적에 자기가 올라가 있지 않아요. 엄마 호적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빠랑 같은 집에 살고 있지 않아요. 아빠는 우리 엄마 말고 다른 엄마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내가 오빠라고 부르는 형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빠가 좀 부자입니다. 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나이 차이 많이 나고 돈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대요. 엄마한테 어렸을 때부터 돈이 최고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아빠하고 잘 지내서 가족 행사에도 가고 이런다고 합니다. 12살 이상도 된다고 합니다. 돈만 많으면. 그리고 175 정도 원하는데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건 아님. 인서울 4년제 원하는데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거 아님. 직업은 재력가, 가업 승계였으면 좋겠다고 하고, 경제력만 되면 15살 차이도 괜찮다고 하고, 지금 내 생활 수준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남자여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엄마도 되게 여유롭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친구들은 아르바이트하고 막 이러면서 빠듯하게 사는데 자기는 그런 것도 안 하고 지금 되게 편해서 내 남편도 이렇게 나를 그냥 계속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자면은 재혼이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대박인데? 21살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나? 이거 그냥 거의 뭐 왕서방한테 팔려가는 거 아니야? 와... 돈이 최고더라고요 라고 그냥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 배댓이 뭐였냐면 결혼할 때 집안 환경 보는 이유, 가정교육 보는 이유가 배댓이었어요. 놀랍긴 하다. 이 정도까지라고? 나도 이거 한번 압박 면접 받아보고 싶다. 총각 행세하면서 재밌을 것 같아. 아빠가 돈이 많다면서도 돈에 미친 인생 사는구나. 아마 아빠가 이제 돌아가실 테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자기를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도 이제 남자 형제가 있어요. 오빠들이. 그 오빠들이 재산을 다 받을 테니까. 첫 자식은 재산 못 받나? 받긴 하는데 좀 덜 받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 자식까지 낳으면은 사실혼이 되니까 호적이 안 올라가 있어도 아마 될 겁니다. 유전자 검사하고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애가 없으면은 굉장히 애매해지긴 하죠. 애 없이 그냥 첩이면, 그러니까 아내가 있는데 바람을 피는 거면 관계가 오래되어도 자식이 없으면 좀 많이 힘들 겁니다. 상속자들에서 김타는 첩이지만 가난한 박신혜 찾던데 실제로는 반대네. 그러니까 그게 괜히 브루노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드라마 보면 지금은 좀 줄긴 했지만 옛날에 정말 많이 나왔던 게 애기야 가자 이러면서 막 부자 남자가 어떤 여자한테 푹 빠지고 Almost Paradise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나 너 좋아하냐 김비서가 왜 그럴까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정말 셀 수도 없이 수많은 여성향 드라마들에서 돈이 많고 능력이 많은 남자가 굉장히 평범한 여자한테 흠뻑 빠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실제로는 끼리끼리 만나죠 솔직히. 저도 뭐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100%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애지간하면 끼리끼리 만나고 상호 교환되는 가치가 있을 때는 있죠. 아까 봤던 것처럼 조수의 아나운서였나요? 재벌가의 시집을 가시는데 나이 차이가 아까 16살 차이였죠? 16살 차이에다가 남자가 재혼이죠 심지어. 근데 애기는 없으시고 근데 대신 재벌이고 여자는 존예고 그 다음에 큰 방송국의 아나운서고 서로 이제 교환이 되는 거죠. 근데 재벌가의 시집 가려면 조수의 아나운서 스펙 보세요. 그 외모에 그 지능, 그 스펙, 커리어 애지간하면 못 가죠. 애 있어? 미안하다. 애 있대? 애 없는 줄. 머리가 없었구나. 그래서 그런 가치가 서로 이제 교환이 되는 건데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 제가 좀 싫어하는 부류가 능력이 없는데 욕심 많은 사람. 능력 없고 노력 안 하는데 욕심 많은 사람을 제가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혼시장 보면 저는 그냥 다 좀 싫긴 해요. 왜냐면 이런 분 보세요. 유명인이 아니니까 너무 비판적으로 보진 않겠지만 케이블 아나운서인데 뭐 아까 연봉 얼마라 그랬냐? 5천이잖아. 연봉 5천이면 사실 뭐 이 나이에 5천 많지도 않잖아요. 뭐 높은 편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지금 평균 연봉은 5천만 원 정도 되죠. 근데 중위 연봉 보면은 3천인가?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연봉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결혼하면 은퇴할 거라잖아. 뭔 의미야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이분이 33살에 연봉 5천이면 높은 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게 효력이 있으려면 결혼하고 나서도 이 일을 하셔야 되잖아. 근데 어차피 결혼하고 은퇴할 건데 이 사람이 연봉이 5천이든 1억이든 뭔 의미가 있냐고. 그럼 만약에 연봉이 높아서 저축해놓은 돈이 많다면 또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저축 8천이야. 저축 8천. 결혼하면 은퇴할 거임. 그럼 연봉 5천인 게 뭔 의미가 있냐고 대체. 그래서 뭐 168에 몸매 좋다고 하지만 어차피 뭐 수술이시고 얼굴 예쁘다고 하지만 얼굴도 전부 튜닝 들어가셨고 눈, 코, 입, 얼굴형 다 들어가셨고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뭐 이분도 저를 안 원하시겠지만 저 이 사람 안 만나고 싶어요. 이 33세도 어차피 만나일 거 아니야. 그러면 한국 나이로 치면 34, 35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자연스럽게 이 정도다 그러면은 뭐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죠. 완전 자연미인이야. 키 168에 성형 안 하시고 자연스러운 몸으로 C컵이시고 이러면은 혹하죠. 왜냐면 지금 이쁘신 것도 이쁘신 건데 자녀 생각을 해보면 또 좋은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이거는 어차피 다 의사가 만들어준 건데 나만 즐기는 거지 내 자식들이 받을 수 있는 DNA가 아니잖아. 가짜 DNA잖아. 뭔 의미가 있냐고. 그리고 뭐 케이블 아나운서 아니고 지상파였다면 그다음에 직업국 아니고 인서울이었다면 뭐 등등등.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아나운서라는 이유로 자기가 하나씩 다 빠지잖아요. 지금 일단 나이 좀 아쉽고 케이블인 거 아쉽고 성형한 거 아쉽고 보형물 넣은 거 아쉽고 지방 대학인 거 아쉽고 다 아쉬운 거 투성이잖아. 다 빠지잖아. 근데 이거 별 3개도 되게 잘 받은 거예요 솔직히. 남자들은 이 스펙이어도 별 2개, 2개 반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제가 아까 영상 본 게 있는데 어떤 남자분인데 상당히 스펙이 괜찮았거든요. 키도 막 180 몇이었고 7급 공무원이었던 것 같고 다 전반적으로 괜찮았는데 2개 반 받더라고.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 아니 저 정도 사람도 2개 반인 거야? 누가 봐도 상타치였는데
평균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분 내가 봤을 때는 그냥 평균 정도인데 별 3개를 줘. 남자들이 좋아하는 직업은 취직 비율이 높다. 빚 좋은 개살구. 그것도 옛날 말인 게 요즘 남자들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서 여기 소개는 안 해드렸지만 상위 0.1% 남자 나와서 얘기하는데 자산을 좀 줄여서 얘기하시네 이러는데 아버지 네이버에 치면 나오시는 분이고 가업 승계 받으신 분이고 회사 지분 주식으로만 수십억 받고 한마디로 재벌은 아닌 사람 중에서 아주 부자인 그런 사람이에요. 뭐 중견기업 이어받는 아들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런 사람 나왔는데 점수는 94점인가 뭐 받았고 별 4.8개 좀 받은 거겠죠. 아무튼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키도 176이었고 얼굴도 심지어 괜찮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 나왔었는데 그 사람 나와서 하는 얘기가 집안이 자기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이런 거 원한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 연애 실컷 해봤다고 하고. 그러니까 여자분들한테 좀 가슴 아프게 들릴 수 있겠지만 본처와 첩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잘 나가는 남자들은. 놀 여잔지 결혼할 여잔지 명확하게 구분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애도 많이 해봤는데 왜 결정사 오시냐 뭐 이러니까 지겹대 이제. 여자 만나고 뭐 이런 거 지겹대. 많이 해봐서. 그냥 결혼할 거래. 그리고 결혼을 하는 이유도 이제 아이 낳고 싶어서. 자기는 아이를 4명 낳고 싶대요. 그래서 여자가 어려야 된대. 4명 낳아야 되니까. 여러분 생각처럼 스탑 럴거 당하고 막 계곡 당하고 그런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잖아. 근데 부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능력도 있고 지능도 있고 할 거 아닙니까? 바보 아니에요. 다 머리 쓰고 합니다. 요거 조금 봤으면 좋겠는데 소리 조금만 들려드릴게. 만 선호한다고 써놨는데요. 이유가 있나요? 그 자세한 거는 잘 모르고 그거는 아빠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냥 아빠한테 가서 찾아. 나한테 이러지 말고. 이 아빠 메일이 나왔어요. 이 본인은 캐디인가 뭐 그거 하고 있고 재산이 없어요. 근데 아빠가 부자야. 밖에 2개 반에서 3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저희 아빠가 재산이 많이 있었는데 2개밖에 안 되나요? 일단은 아버지 재산이 많긴 하지만 그렇게 없잖아. 근데 저희 아빠가 결혼하면 진다고 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보면 재벌하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건 이제 결혼해봐야 알지. 안 줄 수도 있잖아, 결혼하고. 이제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죠. 남의 컨텐츠니까. 근데 보시다시피 아빠를 계속 찾아요. 그리고 전 여친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집에 와서 밥을 먹었대요. 그래서 우리 가족하고 좀 잘 융화돼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여자를 원하고 여자들이 좀 싫어할 것 같은데 이러니까 전 여친들은 다 좋아했어요 이러고. 그리고 발목이 가늘어야 된대요.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저희 아빠가 여자는 발목이 가늘어야 한다고 해요. 이유가 뭔데요? 그건 모르겠고 아빠가 그냥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는 아빠 말을 좀 듣는 편이에요. 아빠가 그랬대. 여자는 자고로 발목이 가늘어야 한다. 형 나 이 스토리 봤어. 나도 사실 못된 생각 많이 나는데 참자. 우리 그러지 말자. 남의 콘텐츠니까. 그러니까 내 콘텐츠 하다가 이런 얘기가 그냥 나온 거면 뭐 상상이니까 어차피 그렇게 하겠지만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가진 말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좀 쉽지 않아요. 자 그럼 봅시다. 방금 그 아빠 메일 있잖아. 별 2개 반에서 3개 줄 수 있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외모는 아마 평균보다는 괜찮은 것 같고 본인은 돈이 없지만 아빠는 돈이 많아요. 이 사람도 지금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하잖아. 33살 케이블 아나운서. 그럼 아까 그 남자가 이 여자 만날 거냐? 안 만나죠. 연애만 하겠죠. 나이도 좀 많고 안 만나요. 근데 저 남자가 이 여자는 솔직히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또 이 여자가 원하는 돈이 너무 액수가 커. 그래서 또 이 여자한테 까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인데 별이 왜 2개 반, 3개밖에 안 되냐면 결혼정보 업체에서는 미래에 어떻게 될 것 같은 거는 안 쳐준대요. 결혼정보 업체는 무조건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합니다. 21살 결정사는 좀 세하지 않나. 요즘에 좀 생기는 추세라고 합니다. 어쨌든 21살의 이쁨 이 조건이 절대적이긴 하네요. 그렇죠. 이분은 어찌됐든 이런 얘기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 사람도 물어봐요. 자기 엄마가 첩인 거를 얘기를 해야 되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너무 적극적으로 얘기 안 하면 되죠. 솔직히 뭐 초반에 만나는데 사실 우리 엄마 첩이야 이걸 말할 필요는 없잖아. 그냥 엄마 아빠 같이 안 사신다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면 되지 뭐. 21살 좀 주작 같은데 23, 4살인 분이 유튜브 채널 어디 나오셔가지고 결혼정보회사 가입하시면서 왜 그러냐 하니까 내 가치가 제일 높을 때 평가받고 싶다. 그냥 연애 뭐 이런 거 하는 거 자기는 별로 관심 없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고 그래서 결혼 빨리 하고 싶고 그래서 내 가치가 제일 높을 때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라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 여자분이. 그리고 얼굴이 엄청 미인이셨습니다. 그게 여초 커뮤니티에 퍼졌고요. 그분 욕 정말 많이 드셨죠? 너 같은 것 때문에 여성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성 인권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그 사람 때문에 뭐가 내려가겠습니까?
초식 페미니즘 흐름 지나가면 결혼 일찍 하려는 여자 늘어남. 외국도 그럼 그렇죠. 일본도 그렇죠. 일본도 우리보다 더 어쨌든 앞서 나갔던 나라잖아요. 일본이 현재 좀 빨리 결혼하는 여자들 많아지고 있다고 하죠. 여기 21살 이쁜 여자면 결정사에서 제일 탑티어라고 생각됨이라고 하는데 조건이 하나 붙죠. 그 21살 여자가 몇 살까지 만날 수 있는지가 너무 중요하겠죠. 만약에 그 21살 여자가 나는 30대 중반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탑티어인데 21살인데 저는 한 4살 차이까지밖에 못 만나겠어요 라고 하면은 이제 결정사 들어온 의미가 아예 없어지는 거고, 저는 그래도 10살은 좀 그래요 라고 하면은 매칭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21살이면은 9살 차이까지라 치면 30살 남자까지 소개해 줄 수 있는 건데 결정사에 20대 후반 30 이 정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보통 결정사에 준비된 남자는 30대 초중반이 많으니까. 근데 만약에 21살 예쁜 여잔데 저는 띠동갑 가능합니다, 14살 15살 가능합니다 이러면 슈퍼 탑티어죠. 그리고 아까 미인대 이분 있잖아. 요분 선 같은 거 소개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받으시는데 애프터 비율이 50%래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진으로 봤을 때 앞에 PD들 그다음에 한방 언니 얼굴 굉장히 이쁘시다고 했고 전체 샷도 있나 봐요. 몸매도 되게 좋으시다고 했어. 근데 막상 애프터가 50%밖에 안 돼. 그 말은 티가 난다는 거예요. 튜닝한 게. 남자들 중에는 좀 많이 예뻐도 성형한 티가 나는 걸 싫어하는 남자들이 좀 있죠. 그런 사람 경우에는 예뻐도 안 되죠. 만약에 티가 안 나게 예뻤으면 애프터 비율이 훨씬 높았겠죠. 예전에 제가 여사친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난 너무 꾸미는 여자는 별로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사친이 아니 못생겨서 꾸미는 거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 그냥 청바지랑 흰티 이런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청바지랑 흰티 입어서 예쁘면 괜찮은데 안 예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고 하길래, 아니 나는 예쁘게 꾸며서 8점인 여자보다 그냥 청바지하고 흰티만 입고 6점인 여자가 좋다라고 하니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게 여자들은 그걸 이해를 잘 못하나 봐. 그러니까 내가 꾸며서 8점이 될 수 있는데 왜 6점으로 돌아다니냐 이건 거예요. 여자들은 보통 이런 느낌이죠. 근데 남자들 중에는 저처럼 예쁘게 꾸며서 8점인 여자보다 그냥 수수하게 다니시는 6점의 자연스러운 분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대다수다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 저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사귈 때도 항상 결혼을 생각하고 사귀었었는데 이 사람이 예쁘게 꾸밀 때 8점인 게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나 이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 나는 결혼을 하면 어차피 집에서 같이 지낼 텐데, 그러면 생얼로 같이 지내고 뭐 이럴 텐데, 그러면은 얼굴에 손을 좀 대서 메이크업을 했을 경우에는 성형한 티가 안 나고 확 예뻐지는 여자분이 있다고 쳐요. 데이트할 땐 좋겠는데 난 집에서 어차피 생얼 볼 거 아니야. 그럼 성형한 티가 많이 난 그 눈 자국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봐야 할 거고 의미가 있나 이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근데 반면에 잘 안 꾸미시고 6점 정도인 여자분이라도 계속 일관되게 집에서도 6점 밖에 나가도 6점 이런 사람이라면 오히려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헬스장의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은 게, 헬스장에서 이렇게 막 풀메하고 운동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헬스장에 이렇게 되게 그냥 수수하게 오시고, 저는 이제 목욕탕 딸린 것도 많이 했기 때문에 헬스 하신 다음에 목욕 사우나 싹 하고 그냥 가시고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을 봤을 때 비포 애프터의 차이가 크면 저는 좀 별로더라고요. 애프터가 많이 예쁘셔도 이게 내추럴 하실 때 확 떨어지시는 분들은 저는 좀 별로였어요. 그냥 고점이 낮더라도 저점이 높은 사람이 좋아요. 롤 하시는 분들을 아시죠? 고점이 6이야 근데 저점이 1, 2야 이런 사람을 선호하지 않고요. 그냥 저는 고점이 4라도 저점이 3인 사람이 좋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차이가 나나? 1에서 6은 잘 없긴 한데 이제 저처럼 성형에 좀 예민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좀 예민한 건데 그 부자연스러운 특유의 그게 있잖아요. 그게 느껴지면 저는 못 만나긴 해요. 진짜 많이 예뻐도. 저는 이제 여성 전용 체육관을 했다 보니까 여자분들을 좀 되게 많이 봤잖아요. 헬스장에서도 근무를 많이 하고. 그러면 가까이에서 지척에서 여자분들을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자국들이 이렇게 좀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소위 이제 약간 인간이 아닌 인형이나 이런 걸 보는 느낌이 들어서 연애 감정이 들진 않습니다. 유인나 느낌 못 만나겠네. 유인나 씨는 티 안 나죠? 티나 형 실제로 봤어? 아니요, 티 안 나요. 유인나는 티 안 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박민영 씨도 안 났었는데 김비서가 왜 그럴까까지는 안 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있냐면, 저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일반인이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에서 6까지 주사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유인나 박민영이 나오면 그 사람들은 주사위가 12점 만점짜리잖아요. 16각 주사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되죠.
거기는 이제 논외. 쌍수도 성형으로 치는 거야. 쌍수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기술도 좋아져서 티 안 나는 분들 많고. 근데 그 트임은 좀 힘들긴 해요. 눈을 트면 약간 그 사배간 느낌 나고 막 이런 분들 있죠. 조금 힘들긴 해요. 카리나는 티가 1도 안 나죠. 성형 안 했어요, 카리나. 카리나 내추럴이에요. 성형 1도 안 했습니다, 카리나. 카리나는 눈썹 문신 정도? 해경궁 김씨는 나를 답답해 하잖아. 이런 게 참 재밌어. 카리나 형이 했다 그러면서 답답해 하잖아. 이런 게 참 재밌죠. 현 세대 아이돌 내추럴 탑은 혜린. 저 혜린 씨 좋아하긴 하지만 탑은 아닌 것 같고 설윤 씨가 탑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장원영도 있잖아. 장원영도 내추럴로 봐야죠. 설윤이 얼굴이 진짜 작더라. 깜짝 놀랐다. 같은 아이돌들인데도 같은 그룹인데도 그룹 중에서도 좀 차이가 많이 나더만. 너무 작더만 얼굴이. 유나 골반 보면 숨이 안 쉬어짐. 차은우 여돌들이 피한대요. 근데 피할 만해 솔직히. 차은우한테 안 발린 사람이 장카 둘밖에 없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장카도 밀려 차은우한테. 너네 느꼈지 솔직히. 그 3샷 잡힌 적 있잖아. 물론 이제 차은우가 선 쪽이 좀 조명이 오는 쪽이었고 그 샷에서는 카리나가 특히 조명을 많이 못 받긴 했더라고. 그래서 동등한 경쟁은 아니었지만 우리 다 느꼈어. 이거 동급 아니다. 차은우는 확실히 어나더 레벨이더라고. 김유정은 안 밀릴 듯 아닐 것 같아. 차은우는 아마 여배우들이 많이 기피할 거야. 저도 차은우 씨랑 비슷한 느낌 났던 거는 강동원 씨가 유일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장동건, 원빈, 정우성 있었지만 조금 결이 다른 느낌이고 차은우 씨는 약간 강동원 계열인 것 같아요. 그 두 명밖에 없어. 난 송강도 몸 좋아서 깜짝 놀랐다. 몸 좋더라.